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층을 향해 입장을 냈습니다. 어떤 입장인지 함께 보시죠. 기대에 부응 못해 죄송. 국민변호인단에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나경원 의원과 대통령이 차담을 하고 이런 메시지를 냈다라고 나경원 의원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역할 고맙다. 민주당이 행정 권력까지 가지면 어떻게 하겠나라는 입장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거 어떤 입장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충격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 게 아마 윤 대통령은 뭐든지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대4 기각이나 5대3 기각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됐으니까 충격은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 직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설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예. 제 기억에 따르면은 2017년이었나요? 그때 그 3월 10일에 탄핵이 됐는데 그때부터 막 수사가 몰아치기 시작해가지고 3월 31일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월 9일에 대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 일도 급급하고 그다음에 지지율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그때 확 떨어지고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 입장이란 말이죠.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율이 탄핵되기 직전에 그야말로 한 자릿수 가느냐 마느냐 그런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50% 넘었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까지 확 올라간 지지율 반등 측면도 있었고 더 드라마틱한 거는요. 지금 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구속됐었습니다. 임기 중에 구속됐었습니다. 그런데 석방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쭉 봤을 때 한 60일 정도 남은 이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는 굉장히 커 보인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그 영향력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겠지만 그러한 여태까지의 잠재적인 그런 것들을 잘 종합해가지고 파괴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당의 대권 주자들이 그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걸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재명 그 대표는 그 윤 대통령이 어떤 또 행보를 취하냐가 굉장히 신경 쓰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군요. 정법전께서 보시기에 여러분 곁을 늘 지키겠다라는 이 윤 전 대통령의 마지막 메시지는 어떤 뜻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네. 그 본인이 그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죄송하다는 그런 뜻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보탬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 메시지에 비판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황정화 민주당 대변인이 관저 정치로 또 대한민국을 흔들려 한다. 대선 승리 운운하며 상황처럼 노고치야 상황 윤과 결별하라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재구속하라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을 해산하라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일단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내란죄 성립을 위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사실상 헌재 결정으로 증명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내란죄 잔여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자연인이 된 만큼 오로지 법과 원칙에 입각해 수사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자, 노정면, 박범계, 강유정 의원은 재구속하라라고 입장을 냈고요. 김용민 의원은 내란 공범들 책임 물리겠다라고 밝혔고요. 정청래 의원은 국민의힘을 해산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조의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도 봤고요. 재구속하라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상황을 제대로 지금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앞으로 본인에게 닥칠 미래에 대해서도 뭔가 제대로 오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면됐고요. 전원일치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됐습니다. 보수 진보 성향과 관계없이 이 법을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국민의 심을 배반했다고 판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탄핵 국면에서 이 본인을 지지했던 30% 지지율에 착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젠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란죄 수사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법리로 일시석방됐지만 이제 수사에 대한 빗장이 풀린 거 아닙니까? 내란죄, 외환죄라는 불소추 특권 때문에 제한됐던 수사 본격화될 겁니다. 직권남용,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명태균 의혹 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란죄 잘못된 법리 적용에 의해서 추가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현재까지 수사되지 않고 있던 외환 관련된 혐의 사실도 수사 대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불소추 대상이 아니었던 범죄 관련 수사를 또 이루어지면 곧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이건 뭐 해야 된다 해라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수사되지 않았던 부분의 수사가 진행될 경우 다른 이 공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비추어 봤을 때 불구속 수사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예. 그 과정이 증거인멸 우려도 대단히 높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속을 자초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지층을 상대로 여러분을 지키겠다 메시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이거 국민들이 차라리 파면 결정에 의해서 좀 기억에서 잃어버리고 싶은 대통령으로 이제 남아 있는데 자꾸 본인의 존재감을 떠올리면 빨리 수사해라, 빨리 구속시켜라는 여론이 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민주당의 주장이 아니라 너무 법리적으로 당연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이 아직도 있을 거라고 믿고 대선에서 어떻게든 이제 그분들을 잡고 가야 그나마 의미 있는 승부가 될 거라는 것 역시 네. 대단한 착각이고 그럴 경우에 정말 대선에서 괴멸적 패배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또 조기현 변호사님께 설명을 해주셨어요. 법조계에서는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김영주 교수님.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중앙지법이 대통령의 어떤 구속영장, 서부지법이 발행한 그 구속영장을 취소한 이유는 탄핵이 안 됐기 때문이다. 이게 아니라 공수처 등의 수사 과정의 어떤 절차적 중대한 하자들을 중앙지법이 보기에도 그 어떤 절차적인 하자의 어떤 중대함이 인정됐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건데 지금 민주당 이 같은 주장은 탄핵이 됐으니 다시 가둬라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원의 구속 취소 판단 이런 건 뭐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탄핵을 시켰고 헌재가 탄핵을 했으니 다시 재구속하라. 그런데 또 한 가지 논란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되긴 했었지만 여러 영장 시도에 대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탄을 또 이용했잖아요. 뭐 이런 어떤 뭐 불균형 이런 문제 법조계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당장은 아마 지금 현재 그런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속시킬 수 있는 전환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적 공세를 하지만 지금 현재 어쨌든 대통령은 말하자면 불체포 특권으로부터 이제 벗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아마 구속 기소를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검찰 측의 얘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본인의 직무를 벗어난 듯한 그런 일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어떤 뭐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추가 구속을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 그런 어떤 요청들이 있을 거고 아마 민주당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공격을 말하는 요청을 아마 검찰 쪽이 할 텐데 실제로 이제 검찰총장이 지금부터 제일 어려운 시점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재구속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재구속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아무런 추가적인 어떤 새로운 방정 없이 구속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렇게 이 개헌 국면을 더 길게 가져가려 하는 게 과연 이 대표 측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논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이 9일쯤 이 서초동 집으로 복귀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3의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함께 보시죠.
9일쯤 서초동 사저 복귀 후 단독주택 이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여당의 한 의원은요, 주상복합인 서초동 사저 경우가 쉽지 않고 반려동물도 많아 서울 단독주택을 물색 중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박성민 최고, 주상복합에 입주민들도 많고 경호에 좀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입주민들에게도 직접적인 불편이 끼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경호 시스템은 제공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이게 경호가 그 서초동 그 집에서 가능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 서초동에 머무는 시간을 굉장히 좀 짧게 잡으려고 하는 것 같고 일단 관저에서 퇴거하고 그다음에 서초동으로 가서 그 뒤에 제3의 장소로 옮기는 것이 이제 거주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저도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 주상복합이라는 구조상 이게 전 대통령이 직접 가서 살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거고 혹여나 여러 가지 시위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벌어지게 되면 입주민들과의 마찰도 빚을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여러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자, 그에 관련된 소식 나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